중국의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편입됐습니다. 네, 이로써 위안화는 국제 기축통화인 동시에 세계 3대 통화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IMF 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특별인출권, 즉 SDR의 통화 바스켓에 중국 위안화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제3의 통화로 불리는 SDR은 IMF 회원국이 외환위기 등에 처했을 때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지금까지는 미국의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가 통화 바스켓을 구성해왔습니다. 여기에 중국 위안화가 추가된 것으로 마침내 국제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And it will clearly better repres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ose two criterion of trade and of freely usable currency. 특히 위안화의 SDR 편입 비율은 10.92%로 정해졌습니다. 미국 달러와 유로화에 이어 세 번째 높은 비율로 위안화는 SDR 편입과 동시에 엔화, 파운드화를 제치고 단숨에 세계 3대 주요 통화로 부상했습니다. 5년 전 위안화의 SDR 편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IMF가 이처럼 위안화의 SDR 편입을 결정한 것은 자유로운 사용이라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동시에 대국 불기를 내세워 팽창하는 중국 경제도 감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의 국제결제통화 비중은 지난 8월 현재 엔화를 처음으로 제쳤고 국내 총생산 GDP에 있어서도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자리를 이미 굳힌 상태입니다. 다만 IMF는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부터 위안화를 SDR 통화 바스켓에 공식 편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부터 본격 운영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함께 위안화의 국제화, 즉 기축통화 편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 경제 질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편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머지않은 미래에 달러화와 위안화의 양강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정주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달러화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둘러싼 신경전에서 미국의 공세를 꺾었던 중국이 이번에는 5년 만에 재도전을 통해 위안화의 SDR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기축통화 편입은 위안화가 외환 보유액 자산으로 인정되는 국제준비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무역결제나 금융거래에서도 자유롭게 사용되는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도 자국 통화를 사거나 해외 부채를 갚는 쓰는 외환 보유액 자산에 달러화나 유로화 외에 위안화라는 새로운 통화를 갖게 됐습니다. 중국으로선 자국 통화의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은 2010년에만 해도 GDP 규모가 일본과 비슷했지만 2013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지금은 미국까지 맹추격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된 중국이 성장 둔화를 차단하기 위해 위안화를 마구 찍어내 양적 완화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최근 위안화의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을 촉발할 또 다른 시한폭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도 이번 기축통화 편입을 계기로 금융시장 개혁 개방에 대한 새로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편입되면 5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견제와 개선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잦은 시장 개입으로 논란을 빚어온 인민은행은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수준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 정주호입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안이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중 정상이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만으로 부진에 빠진 우리 수출 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월 한중 정상이 정식 서명한 지 약 반년 만입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가까스로 비준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의 후속 절차가 마무리돼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면 14억 중국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발효 때 한 번, 내년 1월에 또 한 번, 한 달 새 두 차례나 관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업의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1,90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미 FTA의 5.8배, 한 EU FTA의 3.9배 규모입니다. 조기 관세 철폐로 미국과 일본 등과의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도 점했습니다. 정부는 1년차 대중 무역 규모가 27억 달러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명암이 엇갈립니다. 생활가전과 화장품, 패션, 식품 등은 FTA 특수가 예상되지만 쌀과 쇠고기 등을 제외한 70%가 개방된 농수산물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0년 동안 농어민 지원 상생기금을 1조 원 조성하고 농가 피해 보전 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현행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는 등의 FTA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중 FTA 발효를 위한 절차로는 중국 측의 비준 완료를 통보한 뒤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이행법령 공포 등입니다. 한중 FTA가 침체에 빠진 우리 수출 시장의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정영훈입니다.